정치권 소식 오늘은 국회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 첫 국정감사를 마치신 소감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나름 열심히 했고, 또 저희 방에 보좌진들도 휴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무위 산하 각 부처들의 1년 살림살이를 제대로 짚어보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이거는 의원 개개인들의 성실성을 떠나서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이번 첫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을 밝힌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감 개선 방안도 내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한 정무위만 하더라도 금융위, 공정위, 총리실,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20일 동안의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내놓은 민통합당의 초선들은 상시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 1년 내내 2월, 4월, 6월 국회 열릴 때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제대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국감을 하게 되면 늘 전쟁이 납니다. 그게 자료 제출 전쟁인데요. 우리 의원실에서는 계속 자료를 달라 그러고 행정 각 부처에서는 자료를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분쟁이 많은데 행정부로부터 국회가 이 자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증인을 채택해도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재벌 2세들이라든가 재벌 총수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고발을 해도 그냥 불과 몇백만 원 벌금 물고 말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국감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4대강 담합 부인 직접 지시했다, 그런 내용도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4대강 담합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었던 박재환 지금 기재부 장관이 잘못 알려진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 해명이 난 직후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공정거래위 간에 업무 협의가 있었다는 내부 문건을 제가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 4대강 담합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정거래위원회와 청와대 간에 협의가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2011년도 상반기에 공정거래위 내부 문건을 통해서 어떤 청와대와의 협의를 적시한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할 때 입찰할 때 무슨 담합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4대강 관련해서 터키공사가 두 번 있었는데요. 1차 터키공사에는 담합 적발이 돼서 이제 과징금을 부분적으로 물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때 1차 터키는 담합하고 2차 터키는 그러면 각자 경쟁하자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결국은 4대강 공사 전체가 에 있어서 이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련 건설사들의 내부 문건을 통해서 2차 터키공사와 관련해서도 담합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전체 지금 4대강 공사가 22조짜리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담합이 적발된 거는 불과 한 3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18조에 이르는 4대강 공사 전반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의 담합이 없었는지 반드시 이것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사하고 하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청문회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이거는 청문회도 필요하고 예.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예.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뭐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네. 아마도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치적 사업이면서 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일이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상당히 부담을 끼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에서 힘들다면 뭐 다음 정부에서 또 하면 되겠죠. 네, 뭐 이번 정기국회에서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네. 안 된다면 예. 12월 대선에 정권 교체를 해서라도 네. 이게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22조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사실 강바닥에다가 쏟아 버린 거거든요. 이런 거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대기업들의 이제 일감 몰아주기인데, 자, 이 일감 몰아주기, 여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SK 같은 경우에 그 SK 최태원 회장 총수가 보유하고 있는 SK CNC에 대해서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적발이 됐는데 문제는 지원을 해준 SK텔레콤은 과징금을 물리는데 예. 이 지원을 받은 총수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SK CNC라는 회사는 전혀 과징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또 그 삼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혜택을 받은 총수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네. 그 총수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를 지원해준 계열사만 이제 징계를 받는 예. 이런 구조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데뿐만 아니라 예. 지원을 받은 쪽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려야 되고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지원해준 규모에 비해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얻은 이익에 비해서 물어야 되는 벌금이 적게 되면 당연히 계속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네. 과징금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첫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이 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발견을 하셨을 텐데, 자, 앞으로 좀 더 개선하는 방안을 좀 내놓으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선인데 대선 관련해서 지금 김기식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그 캠프 지원단장 맡고 계시죠? 예, 미래캠프 지원단장입니다. 예. 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국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뭐 저는 국민들께서 그런 요구와 기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는 저희 당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힘을 합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단순히 단일화라고 봐서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저는 이 두 후보가 힘을 합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이 공동의 국가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 예를 들면 정치쇄신이라든가 경제민주화라든가 혹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국가 비전에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 공동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누구를 단일 후보로 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양쪽의 지지층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 이 세 가지 합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수권 세력을 형성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 네. 점에서 요 세 가지 문제와 관련된 이제 협의가 적어도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작돼야 되고,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공동의 국가 비전에 대한 협의라도 후보 선출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뒤에 하더라도 이런 가치 비전과 관련된 부분의 협의는 이번 주에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은 그 두 후보 간의 그 단일화가 뭐 지금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후보를 이기기 위한 그 명분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이라든지 비전에 대한 그 합의의 명분부터 먼저 좀 뚜렷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그 누구를 후보를 뽑을 거냐 네. 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되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정말 대기업과 가진 자들만 배부르고 또 다수 서민들은 물론이고 중산층까지 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좀
희망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드리고 네.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음. 그런 약속을 할 때 우리가 네. 힘을 합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나중에 선출 방식이나 그 밖의 것들은 국민들은 지켜보면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우선 이 두 분이 과연 왜 이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분 같은 걸 좀 뚜렷하게 제시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요. 국정감사 소식과 함께 대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